비가 오면서 주춤했던 폭염이 이번 주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냉방시설이 부족한 곳에 사는 노약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폭염에 더욱 취약한데요. 기후위기 속 주거 취약 가구의 환경 개선에 대해서 반빈곤 네트워크 서창호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반빈곤 네트워크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빈곤, 복지, 장애, 인권 등 그 대구 지역 빈곤 현황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 제도적, 사회운동적 과제를 함께하기 위한 대구 지역의 연대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겨울에도 특히 그렇지만 오히려 한겨울보다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이 네. 주거 취약 가구에게는 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대구 지역의 주거 취약 가구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 주거 환경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폭염이 중앙정부나 정부에서 재난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어떤 책임이 아니고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정부 책무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폭염에 고통받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이 쪽방만 보면 700세대 정도인데 그뿐만 아니라 지하, 반지하, 옥탑방 네. 그리고 고시원 저희들은 이제 지옥고라고 표현하는데 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폭염 취약, 주거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집은 안 돼 있지만 적어도 한 10,000세대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저 쪽방에 예를 들면 2평 전후 정도의 주 공간에서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음식도 조리도 합니다. 그리고 샤워 시설이 10세대 혹은 7세대의 한 군데 정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식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바깥 온도가 한 4, 5도 정도 되면 쪽방 안에는 한 3, 4도 이상이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38도, 39도. 그래서 쪽방에 거주하신 분들이 고령자가 또 많기 때문에 사실은 쪽방을 비롯해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엄청난 폭염 온열 질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옥고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무더위에 취약한 가구를 위해서 뭐 주거 안정이라든지 어떤 네. 대책을 위한 정부 지원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어떻습니까? 뭐 정부에서는 특히 LH 공사에서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을 비롯해서 다양한 뭐 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20년 가까이 거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매입형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지만 쪽방에 거주하신 분들이 뭐 서류 자체가 좀 복잡하기도 하고 임대보증금 마련도 또 해야 되는 분도 있고 특히 무엇보다 자기 생활 공간에서 떨어져야 될 LH의 매입 전세 임대 들어가게 되면 네. 그런 짐이 있거든요. 네. 뭐 기본적인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생활 혹은 경제 활동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주거 상향을 하고 싶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지 못하는 쪽방 거주민들이 다수가 존재합니다. 네. 정부 지원책을 설명해 주셨는데 음. 이 또 지자체마다도 폭염 대응과 관련한 뭐 정책이라든지 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데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뭐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점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옛날의 폭염 정책과 답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얼음 생수라든지 쿨토시, 뭐 냉방 위생 용품 지원하는 것 그리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혹은 그 폭염 취약계층의 현재 상태를 좀 체크하는 이런 부분들이 뭐 예전부터 했던 좀 방식이고 한 2년 전부터 에어컨을 그 쪽방 시설에 쪽방 거주 지역에 설치를 하는데 사실은 전력이 부족해서 에어컨 설치가 안 되는
쪽방, 옛날 구옥이 많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쪽방이 다수가 있고 설사 에어컨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료를 대구시에서 작년까지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그 지원도 끊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 가동도 뭐 어려운 실정인 것이 쪽방 거주민이 현실입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대구시 행정으로 봤을 때 재난안전과나 주택과나 복지과 이 3개 부서에 좀 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네. 사실은 서로 이제 뭐 안에 할 말고 핑퐁 게임처럼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사실은 폭염이 취약한 것이 근본적으로는 주거 공간이 가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폭염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단열에 취약하고 난방에 취약하고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 공간을 근본적으로 냉방이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계속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연결해서 질문 드리자면 네. 그렇다면 이제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또 뭐 효율적인 대책이라 그럴까요? 네. 개선해야 할 점이라 그럴까요?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구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 공무원들께서 부서를 넘어서서 또 폭염에 노출되는 쪽방 거주민 주거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폭염 및 도시 열섬 현상 대응 조례라고 해서 네. 이걸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응 조례의 대상이 쪽방 거주민이 빠져 있거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지원 내용이 쪽방 거주민의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이라는 내용이 좀 삽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례 개정과 또 일선 행정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행정과 조례 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초대석 오늘은 폭염 취약 계층의 대책에 대해서 서창호 반빈곤 네트워크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